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맨발 걷기의 효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게 된 것은 2020년 초부터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맨발 걷기, 접지를 통해 경험하고 느낀 것들과 접지의 과학적 원리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유를 해왔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리 많지 않은 영상 수에도 불구하고 채널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년간 저희가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경험한 효과들을 정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간의 영상에서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는데, 이 이야기들을 꼭 나눠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이고, 이제 막 입문하셨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토리는 독백의 형식으로 쓴 것이니 혹시 반말이라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남편은 맨발 걷기 하기 전에 고혈압 약을 약 5년간 복용을 하였다. 맨발 걷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혈압이 정상 수치가 되어 혈압약을 완전히 끊었는데,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혈압은 안정적으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맨발 걷기 치유 사례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혈압의 정상화인 듯 하다. 평생 혈압약 복용하며 살 뻔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맨발 걷기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다음은 50대 초반대의 남편의 혈액 검사 결과이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조심해야 하는 3대 성인병으로 발병할 수 있는 당뇨, 콜레스테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특히 평소에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음주 습관으로 간 수치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직 약을 처방할 단계는 아니라 크게 경각심을 갖지는 않고 꾸준히 맨발 걷기를 이어나갔다. 우리가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접지를 통해 앞으로 인생 후반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란 믿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맨발로 지구의 맨 땅을 접촉했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이기도 하다. 내 몸의 감각이 열리고 민감해져 대지의 자연과 좀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큰 평안을 주었다. 가장 최근 3개월 전 남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한 단계만 올라가도 약이 처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된 마음과 기대 반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당뇨, 콜레스테롤, 간 수치와 그 외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믿기지가 않아 의사 선생님께 재차 확인하였고, 검사 결과를 프린트해달라고 해서 조목조목 살펴가며 수치를 확인하고 감사와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맨발 걷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꾸준히 실천한 결과 50대 중후반의 나이에 오히려 혈액이 더 건강해지고 어떠한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한 영상을 만들며 꾸준히 실천해왔던 우리의 시간이 보상받고 접지 이론에 대한 신뢰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맨발 걷기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수치상의 결과는 이 정도로 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수치를 말씀드려 보려고 한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에게 나이보다 15년 정도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실제 나이를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고, 심지어는 30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노화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서양인들에 비해 동양인들은 노화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하니 30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내 생각에는 맨발 걷기 하며 출렁이는 뱃살이 쏙 빠진 것과 유난히 많은 머리숱도 한몫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남편은 러닝머신에서 쉬지 않고 1시간 이상을 거뜬히 뛰고, 수영도 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랩 수영을 하는 마징가 체력으로 나를 놀라게 한다.
내가 멈추게 하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계속 난스탑으로 뛸 기세이다. 계단이나 오르막 등산길에서도 숨 하나 헐떡이지 않고 너무 가뿐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 맨발 걷기로 향상된 체력인 줄 알면서도 나는 당신 인가이가 하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이 이야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맨발 걷기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남편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비교적 건강한 체질이라 지금까지 특별히 복용하는 영양제나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런 나에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지극히 개인적이라 쑥스럽기도 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나를 괴롭히는 질병 아닌 질병이 있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30년간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 고등학교까지 평평한 운동화만 신었던 그 당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며 하이힐을 우아함과 여성성의 미적 상징으로 여긴 듯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도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보편적 트렌드였다. 심지어 나는 등산을 갈 때도 하이힐을 신고 간 기억이 난다. 꽉 끼는 구두가 익숙치 않아 뒤뚱거리고 발 뒤꿈치가 다 까져 밴드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나는 줄기차게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패키지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걸어 다녀야 하는 여행지에서도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로 무식한 행보가 50 초반까지 이어졌다. 그런 내게 50 초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처음에는 오른쪽 발바닥 뒷부분에 통증이 생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발바닥까지 통증이 느껴지고 몇 달 후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통증과 함께 뼈가 살짝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발가락이 왼쪽으로 약간 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증의 원인과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 발을 내딛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열심히 리서치를 해보니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겐 이름도 생소한 족저근막염과 무지외반증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참을성이 꽤나 많은 사람이라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교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족욕과 마사지, 아로마 오일, 타고난 인내심으로 버티며 맨발 걷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엄지발가락의 무지외반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었다.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은 난치병이라고 하는데 기적과도 같이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걸 일반인들은 믿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한다. 맨발 걷기, 접지의 항산화 효과로 염증이 점차 줄어들어 통증이 사라지고 신발에 갇혀있던 발이 해방되어 맨발로 걸으며 발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하이힐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신발을 선택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이고 꾸준히 얼싱을 한 덕분에 완치된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여성들은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어 나같이 발을 혹사하는 바보 같은 짓은 되도록 피해 가시길 바란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다. 사실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40대 중반부터 유전적인 새치머리로 염색을 하고 있는데 민감한 피부를 가진 나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다. 염색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목 뒤에서 시작한 피부 발진이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으로 순식간에 퍼져 바르는 연고로는 해결이 안 돼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해야만 했다. 그 전부터 조금씩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국소적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무시하고 염색을 했던 탓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굳이 염색을 해야 한다면 화학 성분이 없는 염색 파우더 헤나를 써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천연 성분인 헤나도 나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50도 안 된 젊은 나이라 염색 안 한 흰머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었기에 부작용이 없는 천연 염색 방법을 부단히도 찾아 헤매었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떤 블로거의 글을 읽고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 머리카락이 다 녹아 황당했던 적도 있었다. 몇 년 전에도 그 제품이 버젓이 시중의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 염색약을 찾아 유기농 헤나, 인디고, 천연 허브 염색, 커피 염색까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알러지의 성격이 좀 다를 뿐 나를 괴롭히는 부작용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솔직히 말해 머리를 비구니 스님처럼 깎고 살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다. 그때부터 나의 최고의 롤 모델은 염색 안 한 흰머리를 당당하게 휘날리며 살아가는 주변의 몇몇 언니들이었다. 그리고 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멘탈을 강화시켜 나의 인지를 재구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부작용이 없는 염색약을 찾던 고군분투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듯 했다.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나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 다행히 착하디 착한 남편과 아들은 흰머리가 더 보기 좋다며 앞으로는 절대 염색하지 말라며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염색을 하지 않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다. 오랜만에 친구나 가족을 만나거나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은 젊게 보이고 싶은 욕망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도 염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기 시작했다. 주변의 친구나 어르신들도 조금씩은 염색 부작용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다 약 바르면서 염색하고 있다고 하셔서 나도 조심스레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염색을 해보기로 했다. 사람은 참 망각을 잘하고 간사한 존재라는 걸 나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그 시기가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인데 염색을 다시 해보기로 한 것이 혹시나 하며 맨발 걷기 효과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슈퍼마켓에서 파는 흔한 염색약을 손에 쥐고 천천히 바르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 염색만 하면 발진과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피부가 너무나 깨끗하고 멀쩡했다. 오랜만에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 2주 후에 다시 염색을 했는데 전혀 부작용이 나타나질 않았다. 몇 달 전에 미국에 사시는 시청자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너무나 극심했던 아토피, 염색약, 알러지가 맨발 걷기 몇 개월 만에 사라지셨다는 놀라운 사연이었다. 나는 평생 염색을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불치병과도 같았던 염색약 알러지가 치유된 이유는 맨발 걷기로 면역력이 높아져 나의 피부세포가 건강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나는 염색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상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아무 걱정과 불안 없이 편하게 염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2024년 한 해에도 땅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또 하나의 맨발 걷기의 효능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약 알러지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제 인생을 바꾼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입니다. 생생한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